네, 저희는 이제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짜볼 텐데요. 오늘은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해 종합지수 10년 만에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또 홍콩 증시에도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죠. 홍콩 증시 3년 만에 최고치 27,000포인트 찍었죠. 본토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 대비 5.6% 늘어나면서 우선 리튬 관련 종목들이 어제 에너지 저장 테마에 힘입어가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CATL이라든가 아니면 하이퍼스트롱 어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고요.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에너지 국가 에너지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컴퓨팅 센터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에너지 있죠. 녹색 에너지 활용률을 높이고자 태양광과도 연관돼 있고요. 태양광 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안 좋았던 소식에 대해서 비효율적 생산 인력을 제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이래서 약간 반등이 있었는데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다만 이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9.1% 종목마다 반등 폭이 좀 달랐던 거라 보고 있고요. 홍콩, 알리바바 상당히 선전했죠. 오늘 실적 발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AI 앱을 개편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제가 종목마다 좀 틀리는 게 보여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AI 모델 프로젝트 QN1을 출시했다는 보도에 따른 건데요. 이제 챗 GPT와 직접 경쟁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 개방 기대감 속에서 아마도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어제는 샘소나이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샘소나이트 14.4% 올랐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에 부합해가지고 그리고 4분기 전망이 긍정적이어서요.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로 움직였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향후 이제 수익 구조의 불리한 변화를 위해서 마진에 대해서 부담이 줄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특이하게 본토에서 홍콩을 사는 자금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지금 어제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 주목해 볼 만한 게 CATL의 급등세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키워드가 ESS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들의 시세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향후 에너지 저장 수요에 대한 증가에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 구매나 아니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CATL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업체 중에 최고죠.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거의 50%까지 육박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이 BYD인데 BYD 같은 경우에는 BYD 차에 탑재가 되니까 그래서 CATL 같은 경우에는 상품군이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 측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CATL 비중이 높은 차이넥스트 지수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도 차이넥스트 지수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저희는 CATL을 비롯해서 ESS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 밖에는 또 중화권 증시에서 지금까지 좀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의 반등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금융이나 소비, 제약바이오 이쪽으로도 약간 흐름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일시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분위기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추세적 상승이 있었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상승폭이 높아가지고 우리 요번에 이제 그 순환매 그러니까 방어적인 종목 쪽으로 아니 전통주 쪽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때 거기가 좀 꺾였는데요. AI 섹터나 아니 다른 섹터와 같이 동반해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신제약 아니면은 고품질 제약 상품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세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언급하신 금융이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약간 조정을 겪고 있죠. 이 상황에서 소비 쪽의 측면이 올라간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금융 쪽이 좋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기술주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금융이나 소비를 추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그러면 매크로 측면에서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중국 증시 추세적 상승률 그 기조는 이미 1월 달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추진투자공사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자금의 본토 유입 이런 것들은 다 변함이 없고요. 다만 단기 변동성이 미국이 이제 그 100% 관세를 다시 매긴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그런데 미국 AI 버블 어제 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증시가 떨어졌죠. 이거 관련해서 단기 변동성은 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기술주의 리더십에 저희는 포트폴리오 배분 잘 해가는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금요일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제 미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안 좋은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R로 상장된 본토 기업들 아니면 중국 기업들 많이 떨어졌죠. 뭐 빌리빌리라든가 리오토, 전기차도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이건 센티먼트상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인 측면에서 AI랑 관련된 아시아 테크주들, 여기서 한국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그 상승 기조 변함이 없지만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바이 더 딥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는 중국 국가 우편국,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우편 택배 회사들이 이제 그 더블 11 있잖아요. 그 관군제에서 한 그 지금까지 이제 네. 그 소포 처리 기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어느 정도냐면 139억 4천만 건이라는 소포를 기록했거든요. 그 처리건을. 이것도 소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죠.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텐센트, 그다음에 알리바바는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약간 상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조세가 있긴 하지만 오늘 상당히 좋은 바이 더 팁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단기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지만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저희는 꼭 명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실게요. 홍콩 CSOP 네.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